제가 드린 말씀은 메시지는 항상 동일했습니다. 이 8개 종목이 이제 해자를 갖고 있는 좋은 주식이다. 길게 가면은 이제 반드시 이익이 날 거다. 이제 손해보기 어려울 거다. 왜 3년은 꼭 기다려야 하는지, 기다리라고 내가 얘기했는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초대석 앵커 이혜수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왔습니다. 큰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배터리 아저씨, 우리 박순혁 작가님과 함께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우리 시장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인사 나눠볼게요. 작가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팬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팬이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이렇게 유튜브나 방송으로만 뵙고 꼭 한번 인터뷰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저도 그 한국경제 이제 TV에 그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네네. 아리따운 자태에 너무 반해갖고 영광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인 중에 요즘 제일 그냥 핫하신 인물이시잖아요. 저 어디 가시면 실감을 좀 하세요? 제가 이제 그 여러 방송에서 이제 네. 길 가다가 나를 봐도 아는 척 하지 마라. 신신당부를 하셨군요. 예, 아는 척 하면 내가 쌩 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는 척 안 하시는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발 좀 길 가는데 좀 아는 척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로 또 이렇게 포문을 열어봅니다. 이런 경고로. 자, 어디 가서 아닌 척하지 마시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 궁금하신 부분 많이 얻어 가실 것 같습니다. 해안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 먼저 나눠보고 싶은데 일단 시장 진단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내 증시가 주요국 증시 상승률 대비 너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유독 우리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 작가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금투세 때문이죠. 예. 네. 금투세, 그것뿐인가요? 한 90% 이상 금투세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모든 나라들, 다양한 나라들이 이제 자국의 증시를 이제 상승시키기 위해 갖고 되게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야 뭐 더 나였고, 일본은 이제 그 밸류 프로그램 이런 거 해서 이제 실제로 성과가 있었고, 뭐 대만도 마찬가지고, 네. 예, 심지어는 그 중국조차도 지금 올해 들어갔고 1월 달부터 이제 중국 정부에서 그동안 너무 좀 부진했었잖아요. 맞아요. 중국 증시가. 그래서 네. 이제 뭐 홍콩 H지수 같은 경우에 이제 ELS가 50% 이상 이제 손실이 나는 이제 이런 일도 있었는데, 올해 들어갔고 1월 달부터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이제 이 증시 부양 프로그램을 이제 쓰면서 이제 첫 번째로 말 잘 안 듣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가지를 쳤고요. 아이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공매도를 실제로 못하게, 우리는 사실은 말만 이제 작년 11월 달에 이제 공매도를 금지한다라고 이제 발표만 하고 실제로 지금 공매도는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예. 이제 다 뒷문이 열려 있는 상태인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주식을 못 빌리게 지금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원천 차단돼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얘기는 이제 그 중국의 배당소득세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세율이 되게 낮은 거죠. 우리는 15.4%에 그 다음에 이제 2천만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이제 최고 49.5%까지 내는데, 중국은 10%밖에 안 됐어요, 배당소득세를. 그거조차도 지금 중국은 없앴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대략 한 3월 달부터, 한 4월, 5월 요때 이제 바닥 치고 지금 거의 한 40% 정도 중국 증시가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대접도 시원치 않은데, 그동안에. 여기다가 금투세라는 폭탄을 하나 더 던지니, 그치. 누가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가뜩이나 메말라가는 거래대금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월 달에 들어갔고, 이제 국장을 떠나서 뭐 미장이나, 그 다음에 중국 증시나, 일본 증시나, 인도 증시나, 대만 증시나, 이렇게 이제 지금 탈출하신 분이 3조 원이라는 겁니다. 지금 거래가, 작년 대비해서 지금 대략 한 30% 정도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금투세를 도입해갖고 세수를 확충하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추산하는 게, 그 금투세 도입하면 한 해 1조 3천 정도 세금이 더 거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거래세가 지금 이 추세대로 가면은
보통 이제 평균 한 8조 원 정도 우리가 거래세가 거치는데 지금 30% 거래가 줄었기 때문에 2조 4천억의 세수가 지금 줄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2조 4천억 마이너스 그다음에 이제 1조 3천억 하면은 실제로 금투세 도입해 갖고 세금을 1조 1천억이 오히려 줄어드는. 와, 그렇구나. 그렇게 예. 또 계산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해 갖고 지금 이제 그동안 이 민주당이나 이제 이 금투세 찬성하는 쪽에서 이제 숨기려고 했던 이제 그것들이 많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모펀드 최고 세율을 이제 49.5에서 이제 22% 내지는 27.5로 이제 줄여주려고 하는 이제 그것도 계산해 보면 뭐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계산 안 되지만 최대치는 한 8조 원 정도 나와요. 세금 주는 게. 그러니까 누가 국정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면 진짜 대외적인 뭐 매크로적인 요소들은 다 주요국 증시가 동일하게 가져가는 건데 유독 우리 증시가 이렇게 부진했던 소외되어 데는 있는. 예. 진짜 금투세 이유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 31개 주요 증시 중에서 이제 코스피가 28등, 코스닥이 30등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저기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보다 우리 증시가 못 올랐다는 겁니다. 지금. 정말요? 예. 그거 좀 심각한데요. 출산율도 꼴등이고 증시도 꼴등이고. 그러니까 출산율이 왜 꼴등이냐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 이제 주택 정책을 잘못 써갖고 집값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결혼하면 뭐 해야 되죠? 전세 뭐 집을 어떻게 삽니까, 솔직히. 전세금이라도 마련. 예, 전세금이라도 마련해야 되죠. 네. 아니 전세가 지금 서울에 웬만한 데는 뭐 이제 4억 5억씩 하는데. 진짜 기본이 그렇게. 그렇죠. 예. 4억 5억이 어디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전세금 못 만들어서 결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이제 젊은이들이 좀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사귀고 하면 좀 결혼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뭐 하다못해 전세라도 좀 얻으려고 뭐 서울은 좀 어려우니까 뭐 이제 인근 경기도 일대를 가더라도 뭐 2, 3억 정도는 다 줘야 되니까 그 2, 3억을 만들기 위해 갖고 열심히 주식 투자하고 뭐 하잖아요. 이제 국장도 하고 미장도 하고 하는데 그런 기회를 지금 금투세를 도입해갖고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하니, 안 그래도 이게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심각한데, 뭐 결혼 안 하니까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지금 세기를 박으려고 하니까, 이거 미친 거죠. 다행히 이제 6월달 들어갔고, 지금 이제 우리 증시가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뭐 나름 괜찮은데, 그게 이유가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제 좀 뭐랄까 친명 쪽, 그러니까 이제 사모펀드하고 주로 연관돼 있는 애들은 주로 이제 친문 애들이고요. 친명 쪽 인사들, 이제 민주당 주류 쪽에서는 지금 좀 전향적인 자세로 좀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곳곳에서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이제 오늘 제가 그 민주당 의원 한 분이 이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금투세 딴 거는 몰라도 일단 이제 원천징수는 너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좀 이제 손을 봐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하고 지금 2차 전지주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네요. 예. 오늘 그래서 그렇게 2차 전지주가 예. 6월 4일 화요일 녹화한 날 기준으로는 6월 예. 4일인데 반등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군요. 예. 자,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가 사실 물려 계신 분들이 너무 많긴 해요. 예. 작년 여름에 워낙 또 랠리를 이어갔었고 핫했었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드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생각보다 양극재 뭐 수출 보니까 14개월 만에 반등했다. 양극재 가격, 그리고 뭐 리튬 가격이 바닥에서 조금 고개를 들고 있어도 쉽사리 올라올 생각은 못 하고 있습니다. 뭐 투자 의견, 신용 전망 하향 소식까지 좀 나오면서 증권사 리포트들도 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책을 사서 보십시오. 밸류에이션을 알면 10배 주식이 보인다에 제가 안 그래도 이제 뭐 그런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테니까 답을 여기다 다 적어놨습니다. 네. 예, 책 사서 보십시오. 또 제가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그렇습니다. 환경 BP와 손을 잡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아마 이제 책을 안 사실 거기 때문에 에이, 그래도 사실 분들 많아요. 결론을 말씀 안 드리는 걸로 하고요. 책이 네. 다 있습니다. 책 보고 책에 다 책이 다 내용이 있으니까. 있다. 그 해답이 책, 여기 있다. 예, 책 보고 책이 나오는 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2차 전지 관련주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살짝 농담이고요. 예, 말씀해 주시려고 그랬구나. 예. 네. 좀 그러니까 이 뭐랄까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좀 이제 설정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이제 작년에 6월, 7월 한참 올라갈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뭐 3월, 4월 달도 다 마찬가지고요. 항상 올라갈 때 제가 드린 말씀은 메시지는 항상 동일했습니다. 이 8개 종목이 이제 해자를 갖고 있는 좋은 주식이다.
길게 가면은 이제 반드시 이익이 날 거다. 이제 손해 보기 어려울 거다. 예, 그러니까 그 8개 중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최소 5종목 이상을 사서 3년만 들고 가면 언제 어떤 가격에 사더라도 손해를 보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 깊은 뜻이 이 책에 다 담겨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물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작년 뭐 7월 8월 달에 사신 분들, 뭐 그 이후에 사신 분들이 주로 물려 계실 텐데 맞아요.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2년 남았잖아요. 왜 3년은 꼭 기다려야 하는지 기다리라고 내가 얘기했는지 그 이유가 이 책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책 안 살 거라고 말하시면 어떡해요? 당연히 책 사죠, 그러면 궁금해서. 책 팔려고 나온 거예요. 또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 모든 해답이 이 책 안에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서 2차 전지 관련주 긍정적으로 보시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이제 투자를 하는지 투기를 하는지를 구분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 워렌 버핏의 정의에 따르면 이제 10,000원짜리 물건을 3,333원 밑에 가격에 사는 게 투자입니다. 근데 이제 10,000원짜리가 3,333원 밑에 거래되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예.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저평가받고 있다라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2차 전지 저평가 이유를 여쭤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뿐만 아니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 갖고 이제 실제 가치에 비해서 되게 이제 저렴하게 실제 가치에 비해서 3분의 1 가격으로 거래된다고 하는 거는 그 이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지 못해서 아닐까요? 아, 그렇죠. 예,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그 해당 종목에 대한 이제 오해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000원짜리가 3,333원에 거래되는 거거든요. 네. 그 오해나 편견 같은 게 대표적인 게 어떤 거가 있냐면은 이제 뒤에 질문하시겠지만 또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이제 IRA 보조금 폐지해갖고 이제 한국 K 배터리 작살날 거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캐즘 현상이 길어져갖고 전기차 시대는 도래하지 않을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배터리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뒤처지고 말 거라든지 같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그 오해와 이 편견 같은 실제로 이 가치에 비해서 되게 이제 저렴하게 지금 이제 거래되고 있게끔 만드는 거고요. 예. 그 오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러면은 이제 이 가격하고 가치하고의 괴리가 더 커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3,333원에 내가 샀는데 지금 이제 2,000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텨야죠. 버텨야죠. 만원 될 때까지. 네. 예. 그럼 2,000원 가격대에서 보면은 5배 올라가는 거니까, 대략 좀 쉽게 말씀드려갖고 내가 3,000원에 샀는데 이제 1,000원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3분의 1 토막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67%가 날라간 건데, 그러면은 이제 본전되려면은 2배가 올라야 되고, 이제 200% 상승해야 되고, 이제 제 가치를 가려면은 10배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가능할까? 의심이 들겠죠, 당연히. 시장이 실체에 비해 갖고 사실에 비해서 이제 그 잘못된 인식이 이제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이 이제 가격과의 가치와의 이제 괴리가 커지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언젠가는 해소되긴 할 텐데 시간이 걸려요. 시간은 최소 3년은 줘야 된다. 해서 제가 이제 투자의 최소 기간은 3년이다. 3년 갖고 갈 생각 아니면은 처음부터 사지 마라. 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투기적 관점. 예, 투기적 관점은 뭐냐 하면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주식을 사들어온다든지 하는 수급. 그 다음에 이제 차트.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멘텀이라든지 이제 재료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주가의 이제 상승 여부, 상승 하락 여부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해서 이 주식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베팅을 하는 거고, 네. 그 베팅이 맞으면 돈을 버는 거고, 베팅이 틀리면 이제 이 뭐랄까 내 처음에 이 예측이 틀린 거기 때문에 그때는 깔끔하게 인정하고 손절을 쳐야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는 투자의 관점에서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고, 처음에 이제 얘기 들으셨던 분도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하면서 했는데 중간에 주가 빠지니까
손절 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투기적 관점으로 전환된 거고요. 그러네요. 예. 그거는 지극히 피해야 될 거고요. 반대로 이제 투기적 관점에서 시작했다가 투자적 관점으로 전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국경제TV 보니까 그 전문가라는 분이 아주 좋다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올라갈 것 같아.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해서 샀어요.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샀는데 안 올라갔으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주가가 더 싸졌으니까 난 물타기 해야지. 그거는 투기적 관점에서 접근했다가 투자적 관점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금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것도 금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관점을 동일시해야 관점을, 예, 그러니까 투기로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끝까지 투기로 가야 되고, 투자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투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은 투자로 시작했다가 이제 주가 떨어지면 투기로 변해갖고 손절 쳐버리고, 반면에 이제 투기로 시작했다가 떨어지면은 물타기 해버리고,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이 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투자 팁까지 또 이렇게 하나씩 다 예, 챙겨주시는 이번 책 제목이 뭔가요?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까요? 밸류에이션을 알면 10배 주식이 보인다. 예.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꼭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많이 봐주세요. 2차 전지 관련해서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요즘 캐즘 많이 하잖아요. 이 캐즘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뭐 캐즘은 이제 뭐 다 지나가는 거니까, 예, 이제 아마 이 EV3가 요번에 이제 기아에서 나왔는데 올해 초 들어갔고, 이제 지금 환경부에서 LFP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을 이제 반액만 지급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차등 지급하는 형태로 이제 정책을 바꿨죠.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기아에서도 이번 EV3에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그 현대차하고 합작 법인 거기서 나오는 저기 NCM 배터리를 NCMA 배터리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NCMA 배터리를 이제 탑재해서 이제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LFP 배터리 얘기는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은 잘 잡은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작년에 얘기했었던 그런 이제 좀 저가형 모델 전기차들이 이제 EV3뿐만 아니고 여러 메이커들에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나옵니다. 예.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지프 전기차가 나온대요. 맞아요. 그거 저 혹했어요. 예. 저도 차에 관심이 많은데 지프 예. 전기차 너무 매력적이에요. 예. 가격도 저렴하게 나온다더라고요. 그래요? 예. 올 하반기에. 올 하반기에. 예. 그래서 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이제 신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배터리가 팔리려면 이제 전기차가 팔려야 되고, 전기차가 팔리려면 이제 좀 매력적인 신차들이 이제 많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좀 모델이 좀 저가만 사실 있는 건 아니고, 저가부터 이제 기존 팔던 뭐 아이오닉 같은 이제 한 5천에서 6천짜리 이런 차도 많고, 그 다음에 고급 차도 지금 많이 나와요. 캐딜락 리릭 같은 게 한 1억 500 정도 해서 지금 이제 예약 받고 있는데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이제 국내에서. 미국에서도 당연히 그럴 거고요. 네. EV9 같은 경우가 작년에 이제 한국에서 되게 찬밥 신세를 이제 면치 못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 EV9이 되게 잘 팔린대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제 라이프 스타일상 되게 좀 뭐랄까 차종이 좀 큰 차들을 좀 선호하는데, 예, 큰 거 좋아하는데 EV9이 아마 그런 미국인들의 좀 이제 라이프 스타일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성과 되게 좋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EV9이 7월 달부터 이번 달부터인가 하여튼 미국에서 현지 생산 들어간답니다. 그 다음에 아마 4, 4분기에 이제 전기차 전용 공장이 아마 이제 조지아에 완공되는 걸로,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SK 그 온의 배터리가 들어가는 걸로. 그러면은 이제 기존 현대기아가 이제 미국 시장 공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이제 미국 현지 생산, 그 다음에 중국을 배제한 배터리를 써야 이제 미국에서 이제 IRA 보조금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못 받고 있었거든요. 그 문제가 이제 올해 4, 4분기부터 해결될 거고, 그 4, 4분기 해결돼서 이제 현대기아차가 잘 팔린 거는 이제 둘째 치고,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다 한국 배터리, 특히 이제 SK온의 배터리가 될 거니까, 관련해서 이제 그 밸류체인들, SK온 밸류체인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 BM 같은 이제 이런 쪽도 이제 앞으로 매출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하반기는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지금 좀 뭐랄까 좀 걸림돌, 주가 상승의 걸림돌, 그 다음에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리튬 가격인 것 같아요.
리튬 가격이 올해 한 2월 달 정도에 바닥을 찍고 그다음에 한 4월까지 이제 그 바닥일 때 한 85위안 정도 했었고요. 지금은 한 110위안까지 갔다가 지금 100위안대 한 초반대까지 살짝 좀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탄력을 받아갖고 뭐 150위안을 가든 200위안을 가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2차 전지 산업 전반에 주가 상승이 좀 기폭제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이제 분기 실적이라든지 혹은 뭐 연간 실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사소한 문제로 사실 접근해야 맞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언제 좀 타이밍을 잡아갖고 이제 들어가는 게 좋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제 그 리튬 가격을 조금 이제 계속해서 좀 유심히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전방에서 자동차가 잘 팔린다는 얘기하고도 좀 연결되는 거니까 네. 지금 전반적인 그 그림을 보면은 이제 하반기 쪽에 전기차 신차가 많이 출시가 될 거고 출시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배터리 수요가 늘어날 거니까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리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방에 자동차가 잘 팔릴 건지 안 팔릴 건지를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사실은 리튬 가격일 수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은 이제 한국 그 광물 자원 정보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나와요. 그 추이를 좀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튬 값 가격 추이도 좀 지켜보면서 팔로우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 질문이 좀 의미가 있나 싶긴 해요. 왜냐하면 3년 놓고 우리 길게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리튬 값 보자 이렇게 하셨으면은 상반기 때는 2차 전지 안에서 그래도 그나마 버텨준 쪽이 뭐 전지 삼형제라고 하잖아요. 전액, 뭐 전해질, 뭐 이런 쪽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2차 전지주들이 전반적으로 훈풍이 분다면은 이번에는 어느 쪽에서 좀 강세를 보일까요? 그런 부분은 조금 뭐랄까 제가 예언하기는 그거는, 좀 제 능력 범위를 사실 조금 벗어나는 것 같고요. 네. 예, 다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밸류에이션 해봤을 때 지금 이제 8대 종목 중에서 가장 좀 매력적으로 이제 저렴한 가격에 위치해 있는 거는 이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LG화학,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이제 네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실제로 그 네 종목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같은 비중으로.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어디 쪽이 전기차가 잘 팔릴 건가 하는 거를 조금 이제 좀 디테일하고 마이너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뭐 그냥 가면 심심하니까 예. 일단 지금 당장 좀 뭐랄까 빠르게 실적이 회복되는 쪽은 아무래도 좀 LG 쪽 계열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GM 쪽이 지금 이제 빠르게 매출이 좀 증대하고 있는 좀 그런 좀 상황이고 1, 4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제 2, 4분기 실적 우리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한 반면에 LG 화학 쪽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뭐랄까 자신 있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차 출시 일정하고 좀 같이 좀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에코프로 쪽은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조금 안 좋은 부분이 독일이 작년 1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제 독일 정부에서 그 코로나 지원금 뭐 이런 거를 갖고 그거를 이제 예산을 전용을 해서 자동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을 줬었어요. 그렇군요. 예, 네. 예, 그게 이제 작년 12월 13일인가 하여튼 뭐 12월 달인데 이제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예산을 그렇게 전용하는 거는 위헌이다 판결을 받아갖고 예, 작년 12월부터 지금 독일에서는 이제 그 보조금이 딱 끊겼거든요. 당연히 이제 보조금이 끊기니까 차 안 팔리겠죠. 이제 독일에서 대표적인 독 3사 하면은 이제 BMW, 아우디, 벤츠 네, 이걸 이제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맞아요. 독 3사라고 하잖아요. 독삼사. 그 BMW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삼성 SDI하고 되게 네. 이제 오래된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아마 그 에코프로 쪽에서 에코프로 BM 쪽에서 이제 양극재가 나가는 게 한 6대 4 정도일 겁니다. 이제 삼성 쪽이 6이고 이제 SK가 4 정도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BMW가 독일 차니까 독일에서 차를 못 파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에서 이제 1,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2, 4분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게 사실 같은 그런 맥락이고요. 예. 독일 쪽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양극재 수출 데이터는 이제 매달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저는 사실 그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 예, 3년 갖고 갈 거니까 음. 이제 길게 보면은 뭐 분기에 월간 어떻고 저쩌고 분기 어떻고 저쩌고 하는 게 사실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좀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NCM이 회복 속도가 NCA보다 빨라요. 예, NCA가 상대적으로 NCM보다는 조금 이제 데이터가 조금 이제 부진하게 나오거든요. 월간 데이터가 이제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뭐랄까 한 번 더 꽈갖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런 내용을 이제 여의도의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들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미 반영돼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좀 떨어진 감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이게 제일 좀 뭐랄까 업황이 안 좋은 이 시점이 오히려 크게 좀 반등을 시작하는 그런 시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머리 쓰기 싫으면 이제 3년 묻어두는 관점으로 이제 투자자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게 사실은 더 속 편하고요. 돈 좀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요. 굳이 뭐 같은 3년 기다리는데 나 혼자만 속 끓이면 그것도 손해잖아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또 어찌할 거며. 3년으로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 업황이 어떻고 뭐 이런 아까 도기가 조금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이제 이 회사가 요 책에도 나오지만 이제 네. 해자 중세성 있으면 이제 그 연못 같은 거 있잖아요. 못 네. 그거를 이제 해자 모트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워렌 버핏은 그 해자를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넓고 깊은 해자가 있고 그 안에 상어가 살면 네. 너무 좋겠다. 이제 그런 기업을 투자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그 넓고 깊은 해자가 이제 계속 확장되느냐 아니면 좁혀지느냐. 그러니까 이제 기업 경쟁력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투자는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요. 예. 이는 이제 업황 변화 같은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경만 안 좋을 수도 있죠. 분기 안 좋을 수도 있고 분기 안 좋아갖고 그걸 좀 오버해갖고 주가 떨어지면 아 싸게 나왔네 하고 더 사면 되고 이제 또 올라가면은 이제 너무 좀 과하게 이제 분기 실적이 좋았을 때 올라가면은 좀 이제 줄여갖고 딴 거 좀 사면 되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니까 그리고 분기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또 주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장비 이제 실적이 1년 내내 안 좋았는데 주가는 1년 내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꼭 그게 일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투기로 접근하면 신경 써야 될 부분 너무 많아요. 오히려 투자가 이제 아주 핵심만 내가 이제 잘 꿰뚫어 보고 있으면 그러면 오히려 훨씬 접근하기가 좀 쉽거든요. 네.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위대한 기업. 그러니까 이제 넓고 깊은 해자가 있는 기업을 찾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밸류에이션 툴을 활용해 갖고 어렵지 않습니다. PR 계산하고 네. 하는 거. 그러니까 PR 내가 한번 계산해 보고 그래서 이제 충분히 싸졌다라고 생각됐을 때 이제 사는.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을 익혀 갖고 밸류에이션 상에서 이제 저렴한 위치를 내가 파악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능력 두 가지만 기르시면 그러면은 돈 버는 거 쉽죠. 나머지는 이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엉덩이를 의자에 딱 붙이고 이제 견딜 수 있는 인내력, 참을성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중요한 거고요. 이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뭐랄까 많지 않아요. 지금 한 2,000개 정도 이제 주식이 있는데 네.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그 해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이제 해자가 있더라도 좀 쉽게 메워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돈 벌어갖고 제가 좀 돈 번다 싶으면은 다 이제 이 경쟁 업체들이 여기 뛰어들기 마련이거든요. 네. 2,000개 중에서 실제로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회사는 50개가 안 돼요. 그 50개 중에서 그 중에서도 내가 이제 이 회사의 3년 뒤에 예상 실적을 이제 추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EPS 계산해서 PR 곱해갖고 적정 조건 얼마다 계산할 수 있으려면 그러면 구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개별 종목에 대해서 개별 산업에 대해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종목군을 좀 간추려서 내가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이제 기회를 기다리는 거죠. 기회를 쭉 기다리다가 지금이 타이밍이다. 그때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샀으면은 이제 무던히 갖고 가야죠. 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2차인지 위에는 제가 좀 이제 그 해자가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하이브하고 삼양식품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예, 삼양식품은 올해 불을 뿜었고 하이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 저도 그 민희진 대표한테 하는 걸 보니까
방식이 그따구로 해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대표가 중요하거든요. 예, 리더가. 근데 리더가 좀, 방식이 제가 옛날에 판단했었던 거하고는 좀 리더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하이브는 탈락이고요. 최근에 이제 게임 중에서 이제 신규 상장주가 이제 시프트업이 있는데, 시프트업이 좀 그 해자가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이 중요해요, 신규주는. 네. 예, 초반에 이제 한두 달 바짝 올랐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한 1년 동안 계속해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초기 투자했던 그 뭐 VC나 이런 쪽에서 엑시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초반에 이제 뭐 한두 달 바짝 오르는 거는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또 코스피 이제 인덱스 그 비율대로 이제 일정 부분 채워야 되니까 그거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 한두 달 바짝 올랐다가 그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빠지는 이게 이제 좀 일종의 패턴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잘 활용을 해서 이제 시프트업이라는 회사는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이 질문 드려볼게요. 테슬라는 해자로 분류할 수 있는 종목입니까? 해자가 없는 거죠. 해자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3, 4년 전만 해도 이제 전기차 하면 테슬라였어요. 그쵸. 그렇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게 해자가 이제 메워진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기차 하면 당연히 테슬라지. 그쵸. 테슬라가 가격을 이제 모델 Y 같은 경우는 제일 비쌌을 때 국내에서 9천만 원에도 팔렸습니다. 근데 다시금 해자가 될 가능성은 저거 없죠. 없습니까? 예. 테슬라를 지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전기차에서 선두 기업이어 갖고 초반에 이제 전기차 분야에서 이제 다른 타 회사들이 만드는 전기차에 비해서 월등하게 이제 경쟁 우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후발주자들이 계속 쫓아오는 거죠. 후발주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더 나은 전기차를 만들고, 테슬라는 기존 모델만 갖고 있으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모델 3, 모델 Y 딱 두 모델에 너무 국한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거 얘기는 이제 역으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제 신모델이 나와서 모델 3, 모델 Y를 좀 넘어설 수 있는 이제 그런 모델이 나와줘야 이제 테슬라가 다시 좀 주가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차 쪽에서 보면 그렇고요. 네. 이제 그 얘기해서 이제 잠깐 또 부연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테슬라 안 좋게 막 얘기하고 할 때 그때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뭐라 그랬냐면, 이제 우리가 2030년이면은 이제 2천만 대 전기차를 팔겠다 했거든요. 지금 그게 싹 들어갔잖아요. 내가 안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부터. 걸러 들어야 된다고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만 아니 네가 저 일론 머스크보다 돈 많아 뭐 이렇게 댓글 달던데, 아니 우리가 그 저기 국가대표 축구 볼 때 내가 축구 잘해갖고 욕하냐고. 딱 그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자율주행, 네네네. 그건 좀 어렵다고 봐야 돼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안전은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테슬라 자율주행 해갖고 운전하는 게 이제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사고율이 낮다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맞아요. 보통 이제 그 운전하면서 사고 나는 게,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게 이제 졸다가 네. 사고 나든지 이제 뭐 저기 핸드폰 하다가 사고 나든지 이런 부주의 때문에 사실은 그쵸. 예, 대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은 그럴 일 없으니까 그쵸. 예, 당연히 이제 자율주행이 사람이 운행하는 거에 비해 갖고는 이제 사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걸 용납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졸다가 사고 난 거에 대해서는 관대한데, 자율주행을 하다가 자율주행이 뭔가 미스를 해서 사고 난 거는 죽일 듯이 덤벼들거든요. 민감하죠. 민감하죠. 예. 뭐랄까, 안전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하는 와중에도 사람이 이제 계속 개입을 해야 이게 사고율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율주행이 100% 돼갖고 사고율이 거의 뭐 이제 0.0000001% 뭐 이렇게까지 이제 도달하는 수준이 아니면, 그러면은 이게 완전 자율주행을 허용해주기 어렵거든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진짜 완전 자율주행 돼갖고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가는 우리가 이제 꿈꾸는 이제 그런 세상이 펼쳐지기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제로는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운전자가 계속해서 개입하는 형태의 자율주행이다라고 하면 반자율주행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크게 이제 폐의를 요구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2020년, 21년 이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좀 구라를 쳤던 게 이제 로봇택시를 만들어 갖고 예, 테슬라를 예, 로봇택시 해 갖고 이제 네가 운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 가서 그거 가만히 세워두면은 네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 걔가 로봇택시 막 돌아다녀 갖고 이제 돈을 벌어올 거다. 예,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기억나요. 예.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죠. SF 소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테슬라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카메라에 기반한 이제 자율주행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갈고 닦아기 때문에 데이터도 많고 아무도 쫓아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카메라만 갖고 자율주행을 하면 자율주행을 이제 결국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NHASA라는 이제 미국 교통안전국에서 이제 최종해서적으로 이 뭐랄까 승인을 해주는데 자율주행 승인이 안 납니다. 네. 예. 라이다하고 레이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성 지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갖춰져야만 NHASA에서는 허가를 해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테슬라가 받아들여 갖고 이제 라이다도 달고 레이다도 달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기존에 하고 있는 구글의 이제 뭐 웨이모나 GM의 크루즈하고 차별성이 없어요. 그건 독보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그 옵티머스 같은 이제 AI 같은 아니 옵티머스 AI 로봇 같은 거는 그 먼저 하는 애들이 많아요. 테슬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먼저 선점해서 지금 수십 년째 로봇 한 우물 파고 있는 회사는 많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그다음에 이제 그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전 세계 이제 이런 그 협동 로봇의 그 한 절반 정도 차지하거든요. 아니 그런 애들 다 잘하고 있는데 뒤늦게 해갖고 우리가 쟤들 다 뛰어넘을까? 그거는 말만 그렇지.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테슬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예. 조금이라도 올라올 때마다 좀 매도를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 알아서 하십시오. 예, 알아서 하십시오.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해갖고 아, 악플 네. 많이 달려갖고. 예. 물어볼까 말까 한 100번 고민하다 지금 물어봤는데 바로 발 뺀 거 보셨죠? 알겠습니다. 테슬라 이야기 나누고. 그다음 그거 하나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기 뉴럴링크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 이제 스페이스X 얘기도 하잖아요. 네. 뉴럴링크하고 스페이스X는 딴 회사예요. 그래요? 예, 테슬라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따로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따로 자기 돈 넣어갖고 만든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테슬라 주가와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는 이제 삼성 SDI 주가하고 삼성전자 주가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까지 연결해갖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근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우리 작가님의 의견을 잘 들어봤고요. 중국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빠르면 2026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의 목표로 정부가 뭐 연구 개발에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든다. 1조 원가량을 투입을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지원 금액에 비해서는 정말 압도적으로 큰 규모거든요. 국내 기업 중에는 뭐 삼성 SDI가 2027년 상용화 목표여서 개발 속도가 좀 가장 빠르다라는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전고체 쪽 때문에 이제 중국에게 우리가 좀 위기를 당하는 거 아니냐, 압박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전고체는 뭐 로켓 공학 같은 거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NCM, NCA 같은 거는 이제 미분적분에 해당되고요. 중국에서 하고 있는 이제 LFP는 덧셈 뺄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덧셈 뺄셈 수준에 있는 애들이 중간에 미분적분을 뛰어넘고 로켓 공학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되겠냐고, 그게 되겠냐고. 예. 그게 되겠냐고요. 돈을 1조 원을 투입한다고 하잖아요. 네. 1조 원 중에서 9,500억은 공산당 간부들 호주머니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네요. 여러분들이 중국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너무 문외한이에요. 중국이 어떤 나라냐? 폭탄 말고는 다 터지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럼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지금 현황은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 삼성 SDI 그 이제 연구진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가 이제 이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모든 차량을 다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되게 이제 하이엔드급의
고성능 이제 아주 비싼 이제 전기차에만 적용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제 SNE 리서치에서 이제 나온 자료를 보면은 2030년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대략 한 3% 정도 차지할 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7%는 이제 현행 그 배터리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기술적으로도 아직 좀 난제가 많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를 가면은 대략 배터리 가격만 한 2억 정도가 돼요. 그게 이제 그 황화리튬을 써야 되는데 이제 그게 비싸서 그렇습니다. 뭐 그 대량 생산되면은 좀 싸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 시세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를 사는데 이제 아이오닉 5가 한 5천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된 아이오닉 5를 사면 2억 5천이에요. 장점은 뭐냐? 한 번 충전해 갖고 한 1000km를 가는 거예요. 한 번 충전에 500km 더 가려고 2억을 더 지불할 거냐? 그래서 이제 사실은 LG 쪽에서는 이제 전고체보다 리튬황이라는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리튬황이요? 예, 예. 그게 사실은 훨씬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이제 장벽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는데 그게 만약에 이제 리튬황 배터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가격이 싸져요. 그건 오히려 더 먼 거리를 가면서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매력적인. 더 매력적입니다. 예. 아니 그 LG엔솔 쪽에서 이제 그 기술 발표하고 할 때는 전고체는 후순위고 리튬황은 먼저 발표한다니까 차세대 배터리 발표하고 할 때. 네. 예, 예. 삼성 SDI가 너무 이게 저기 우리나라에서는 좀 오랄이 세서 그래. 예, 삼성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삼성하면 국내 넘버원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전자만 그렇고, 예, 예. 삼성 자동차는 현대 자동차한테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화학에서 삼성의 화학 기술은 LG의 화학 기술에 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 화학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인정한단 말입니다. LG 화학 짱이지, 글로벌 짱이지 다 인정한단 말입니다. 근데 증시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막연히 이제 LG엔솔, 삼성 SDI 있으면은 그래도 삼성이니까 삼성 SDI가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늑수구리 펀드 매니저들이 많은데 걔들이 공부가 부족해서 그래요.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격차가 엄청나요. LG 엔솔하고 삼성 SDI하고의 그 배터리 기술력은 격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키워드는 리튬황이라는 거, 예. 그리고 전고체는 다소 대중화가 되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중국의 그 LFP 배터리도 엄청 많이 터지거든요. 불나고. 네. 보통 이제 하루에 한 평균적으로 이제 중국 전기차가 이제 화재나 폭발 사고 나는 게 대략 하루에 한 30-40건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정말요? 그렇게나 많이요? 그래서 덧셈 뺄셈이라고 비유를 하신 거군요. 지금 LFP도 안정화 못 시켜갖고 불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고체. 예, 전고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너무 속 시원하게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해답을 주시니까 이해도 쉽고 그렇겠다라고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도가 안 돼요. 그 샤오미 나왔을 때, 샤오미 SU7 나왔을 때, 네. 포르쉐 닮았다. 포르쉐 닮았죠, 당연히. 포르쉐 보고 뺏겼는데. 그러니까 포르쉐를 갖다 뺏겼기 때문에 포르쉐를 닮았지만 중국 안에서만 팔 수 있고요. 네. 해외 나가면 소송 다 걸린단 말입니다. 포르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제 샤오미 SU7이라는 그 전기차는 중국 내수에서 자기들이 팔려고 만든 차인데, 아니 중국 내수에서 중국 애들이 만들어서 팔아갖고 사고 나고 뭐 화재 나고 뭐 어쨌든 저쨌든 간에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수출이 안 될 거니까 어차피 왜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냐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미국과 테슬라 해외 쪽 얘기도 나눠봤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예. 지금 3년 기다려야 하는, 지금 이제 1년차 지났고요. 2년 남았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 더 사야 합니까? 아니면은 기다리면 됩니까? 책 사서 열심히 읽어보고 공부하시고 최종 판단하십시오. 이게 뭐 2차 전지가 확 떨어졌다고 해도 예. 기다려야 된다. 또 핫했을 때도
그 전부터 말씀을 해주셨고 약간 이런 진솔한 에너지가 전 시청자분들한테 잘 전달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사실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선곡 투자를 위해 가지고 이제 이런 방송을 하고 말씀을 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이 이제 진심인지 아닌지는 내 할 바 아니지만 저는 그런 생각 가진 적 한 번도 없고요. 네. 이제 배터리 18대 종목 얘기했을 때도 네네. 이 배터리 18대 종목 사서 당신들 돈 많이 벌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고요, 나는. 다만 이제 제가 바라는 거는 이제 제가 여의도 쪽에서 이제 30년 동안 이제 또 밥을 먹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대한민국 증시에 제가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에 좀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결국은 대한민국 증시 이제 금융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진화되고 잘 돼야 그래야지 이제 여기서 다양한 또 기회가 생기고 하는 거니까 그러려면 필요한 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당신들이 레벨이 올라가야 된다고요, 수준이. 예. 그러니까 증권 방송에 나오는 이제 전문가 같지도 않은 전문가들이 대충 흘리는 얘기를 듣고 주식 막 사갖고 이제 돈 벌면 지가 잘 써 그렇고 돈 잃으면은 이제 쌍욕하고 이제 주식 상담 이런 거 이제 얘기하고 아니 상담을 주식 사기 전에 상담을 받고 사야지. 아니 덜컥 사놓고 물린 다음에 상담을 받으면 뭐 어쩌자고. 예, 그래서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수준을 이제 높이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사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8대 종목 얘기를 하면 이제 거기에 관심이 가서 일단 사서 이제 뭐 돈 벌면 좋고 돈 안 벌면은 물리면 그러면 그때부터 자식 큰일 났네. 아, 어떡하지? 그때 공부할 이제 각오가 생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좀 공부하셔갖고 이게 이제 투자 한 분 한 분이 깨어 있어야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우리나라 이제 증시도 이제 한 단계 레벨업되고 더 선진화되는 거니까 이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돈 벌든 말든 난 아무 상관없고요. 이제 나 때문에 돈 벌었다는 얘기 들으면 이제 보통 보면은 딴 사람들은 아 잘했다 뿌듯하고 행복하고 이러잖아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나는 매정한 사람이어갖고 반면에 이제 네 때문에 뭐 네 말 듣고 사서 물려갖고 미치겠다 뭐 이런 거 보더라도 전혀 이제 저는 뭐 미안한 마음이라든지 이제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안 드는 사람이니까요. 나한테 그런 거 바라지 말고 그냥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서 이 이제 대한민국의 이 주식 시장을 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사다리로 제대로 좀 활용하실 수 있게끔 이제 다들 좀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분발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좋은 교과서가 밸류에이션 알면 10배 주식이 보인다라는 이제 책이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진짜 진솔한 에너지 보고 큰 영감을 얻고 갑니다. 정말 평소에 많이 만나 뵙고 싶었던 분이었는데 오늘 이 시간 또 이렇게 저도요. 네. 이렇게 오늘 인사이트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시간 가져서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박순혁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